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요즘 세상 민심을 이야기하기 딱 좋은 사자성어가 가렴주구인데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각종 감면 정책을 통해서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비워진 국가는 민중들의 혈세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조선시대 죽은 시체에다 세금을 매긴 백골 징포제까지 부활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은 조선 말기 밀란의 시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무분별한 정책 추진에 앞서 미래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9일 통상임금 1심 판결 항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8일 울산과학대학 투쟁승리대회가 정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통합조직 담당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개 식당 전 조례원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7일 지부 교육 담당자 회의가 대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 응답하라 시네마 토크 시간에는 단편 영화 비누 씨 오는 날 편입니다. 지난 29일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항소장 제출에 앞서 이경훈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현대차 지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임금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에 따르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이다. 고정성 충족 여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이익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지역적 해석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노동만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다른 기본 조건을 무시하거나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시하는 상대 측의 논리는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주길 촉구한다. 현대차 지부는 통상임금 정상화의 총력 투쟁을 정리한다. 현대차 지부는 2014년 단체 교섭을 통해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노사 간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 시기를 합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에 당사자 간의 상호 동의되는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입법 청원활동도 정리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임금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중운동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사법부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고등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의 오류는 결국 노사 간의 분쟁을 통해 해결하라는 논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항소장 제출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28일 울산과학대 투쟁승리대회가 정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과학대 노동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이번 대회는 비가 오는 가운데 지부학대 간부와 울산 지역 민주노총 활동가 동지 등이 참석했습니다. 과학대학 정문 앞에 집결한 대원은 투쟁사와 연대사를 이어가며 성실교섭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부의 투쟁기금 전달식을 통해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껏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친 대원은 현대중공업까지 가두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통합조직 담당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15년 임단토 승리의 결의를 모으는 투쟁 계획과 현장 조직력 강화 방안 토론 등으로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지부 홍성봉 수석은 인사말에서
조직력의 극대화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는 15년 임투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토론 결과 발표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개 식당 전 조리원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벽 4시부터 출근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조리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작성된 설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지부 후생복지실은 조리원의 고충과 각 식당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지부 교육 담당자 회의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14년 조합원 교육 평가와 15년 교육 설명과 공유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만들자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4만 8천 조합원들의 의식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선희 여사님. 입 앞으로. 그런 기술이 있죠. 있으니까 실제로 활용되는 방을 미안하다. 아빠는 여기까지인가. 3억 5천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시장을 보고 꽃다발을 사고 민우 씨를 기다리며 식탁을 차리는 연희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민우를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영희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밖에서 들려오는 민우 씨의 목소리에 놀라 대문으로 뛰쳐나가는데요. 늘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민우 씨가 살아있다며 내일 평양으로 출발할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에 연희는 언젠가 민우 씨에게 도시락을 사주고 배웅을 했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 떨리는 마음으로 평양행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이 영화는 분단의 고통이란 어느덧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연인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 분단의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오히려 젊은 층에게 분단의 고통에 대해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해 4천에서 5천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어르신이 돌아가십니다. 지금 현재 약 7만 명이 생존해 계신다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3년 후엔 3만 명 정도만이 생존해 계실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대한민국의 통일만이 살아남아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영화 민우 씨 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수업 시간에 많이 불렀던 동요 중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어느 순간부터 통일이 우리에겐 왠지 부담스럽고 멀게만 느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통일을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통일을 원치 않는 집단이나 나라가 진짜 주적이 아닐까요? 한반도 8천만 동포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동포들이 진정 원하는 건 하나 된 조국의 모습일 겁니다. 2015년 광복 70돌, 분단 70년을 맞아 다시 한번 통일을 되새겨보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